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자, 일어나세요.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발끝을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내려가셨습니까? 무릎 아래까지도 닿으셨습니까? 엉덩이나 무릎에서 날카롭고 뻑뻑한 느낌이 느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서려고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습니까? 이제 정말 무서운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병이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아침 딸이 양말을 신겨줘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집 안계단에서 당신을 업어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의 수십만 명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관절이 조금 뻣뻣하게 느껴지는 것에서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류마티스 전문의이며 서울의 병원에서 23년 동안 관절이 너무 심하게 악화되어 독립성을 잃은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간신히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는 70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손주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휠체어가 필요한 80대 할머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눈에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늙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관절이 실제로 재생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실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릎의 연골, 고관절의 활액, 뼈 사이의 쿠션, 이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들어온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매달 3만 원이 드는 글루코사민 알약으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문제를 가릴 뿐인 고통스러운 주사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당신과 공유할 것은 기존 의학에서 들어온 모든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국의 노인 환자들과의 임상 연구를 통해 저는 일반적인 음식,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이미 있는 것이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준비될 때 연골 재생과 활액 생성을 직접 목표로 하는 화합물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달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먹어온 방식으로 먹는 달걀이 아닙니다. 특정한 발효 과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행에 숨겨져 있던 준비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평범한 달걀을 관절 회복을 위한 강력한 치료식품으로 변화시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저는 이 정확한 준비 기법을 통해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안내했습니다. 18개월 전 마포구에서 온 72세 김 씨는 지팡이를 짚고 심한 무릎 통증으로 절뚝거리며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달걀 준비 방법을 단 90일 동안 따른 후 그는 멈추지 않고 4층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이 씨는 50경과 고관절 염증으로 팔을 어깨 위로 들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악화된 관절이 정확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고 이러한 화합물을 흡수 가능하고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준비 방법을 통해 제공한 결과입니다. 오늘 저는 정확한 준비 기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섭취의 최적 시기, 한겸 효과를 향상시키는 보완식품, 그리고 50~50%의 사람들이 어떤 결과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골든타임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관절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매일은 영구적인 손상의 또 다른 날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 이 정확한 순간에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그 둔한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아침에 처음 일어날 때 그 뻣뻣함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무서운 것을 이해시켜 드려야 합니다.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그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연골이 분해되고 있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8개월 안에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가벼운 통증은 혼자서 화장실까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목욕시켜야 할 것입니다. 먹여야 할 것입니다. 업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23년 동안 저는 서울 전역의 주요 병원에서 관절 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행동할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독립성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관절이 90% 파괴될 때까지 진정한 도움을 구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쯤이면 수술로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관절 통증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양위기입니다. 당신의 관절은 기존 의학이 완전히 간과하는 특정 화합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3년 전 74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이 씨는 간신히 제 사무실 계단을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약, 모든 주사, 약국에서 파는 모든 비싼 보충제를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너무 악화되어 다른 의사들이 2달 안에 인공관절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속 관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말을 했습니다. 그 칼슘 알약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 글루코사민 혼합물을 마시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대신 저는 그녀에게 너무 간단해서 그녀가 농담이라고 생각한 준비 방법을 주었습니다. 발효 달걀입니다. 일반 달걀이 아닙니다. 삶은 달걀이 아닙니다. 전라도 농촌 지역의 노인 환자들과의 연구를 통해 제가 발견한 특정한 발효 기법입니다. 당신의 관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연골은 재생하기 위해 2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황, 함유 아미노산과 생체 이용 가능한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일반 달걀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드시지만 노화된 소화기관이 이를 효율적으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지만 관절은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양제를 드셔도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영양소가 연골에 전혀 도달하지 못합니다. 발효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특정한 방법으로 계란을 발효시키면 효소가 단백질을 몸이 즉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미리 분해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관절 안의 윤활액인 활액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섭취 후 몇 시간 내에 염증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몇 주 내에 연골이 미세하게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이 씨,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전날 밤에 준비한 제대로 발효된 계란 하나를 드셨습니다. 제가 곧 설명드릴 3가지 특정 음식과 함께 드셨습니다. 40일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 4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3개월 만에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관절 공간이 실제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약 산업이 이익을 낼 수 없을 만큼 너무 단순하고 저렴해서 무시되어 온 생화학입니다. 이제 주목해 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발효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못 준비하면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합니다. 더 나쁜 경우, 해로운 박테리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하면 이 방법은 완전히 안전하고 제가 경력상 처방했던 어떤 한 겸증제보다 더 강력합니다. 신선한 계란이 필요합니다. 냉장고에 2주간 있던 계란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날 구매하세요. 계란이 신선할수록 발효를 위한 활성 효소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범한 방법으로 계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단순히 계란을 삶아서 먹으면 치유 효과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발효에 있습니다. 일반 계란을 드실 때 관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일부를 흡수합니다. 하지만 연골 재생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화합물들은 사용되지 않은 채 체내를 그냥 통과합니다. 왜일까요? 60세, 70세, 80세의 소화기관은 젊었을 때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산이 약해졌습니다. 효소 생산이 거의 40% 감소했습니다. 일반 계란은 노화된 장에서 완전한 약효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제대로 발효시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발효 과정이 단백질을 더 작은 펩타이드로 미리 분해합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활막세포를 직접 자극하는 특정 아미노산 사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관절을 완충하는 액체를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제 클리닉에서 이 방법 전후의 환자들의 활액 생산량을 측정했습니다. 증가량이 놀라웠습니다. 8주 내에 액체 점도와 부피가 37%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씨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건물로 들어가는 3개의 계단조차 거의 오르지 못하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무릎이 뼈와 뼈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양제를 시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발효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루에 1개의 계란을 이 특정한 방법으로 준비해서 매일 아침마다 드셨습니다. 첫 주에 일어설 때의 날카로운 찌르는 통증이 감소한 것을 느끼셨습니다. 4주째에는 지하철역에서 제 클리닉까지 걸어오셨습니다. 6층 계단을요. 그날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한 계란 하나를 준비하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것이 아닌 실온의 계란입니다.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세요. 정확히 200ml의 쌀 식초를 넣으세요. 식초가 계란을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병을 밀봉하고 어두운 찬장에 정확히 7일 동안 두세요. 6일도 8일도 아닌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식초가 껍질에 칼슘을 녹이고 계란막과 발효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막에는 제2형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연골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화합물들입니다. 7일 후 조심스럽게 얇은 막을 제거하세요. 껍질은 녹아 없어졌을 것입니다. 계란을 감싸고 있는 막만 보일 것입니다. 막을 조심스럽게 깨고 계란을 컵에 부으세요. 꿀 1스푼을 넣으세요. 가능하면 아카시아 꽃꿀로요. 잘 섞어서 빈속에 즉시 드세요. 다른 음식을 드시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세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가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이 화합물들을 흡수해야 합니다. 맛이 특이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시큼하고 약간 씁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유의 맛입니다. 부산의 최 씨 할머니는 처음에 코를 막고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희망의 맛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소 60일 동안 매일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연골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재생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르신다면 차이를 느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침에 뻣뻣함이 먼저 완화될 것입니다. 그 다음 움직일 때의 통증이요. 마지막으로 밤에 계속되는 욱신거림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한 가지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식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합성 식초가 아닌 진짜 양조 쌀 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산도가 정확히 50%여야 합니다. 병을 확인하세요.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관절 통증을 없애기 위해 이 치료용 계란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란을 삶아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라도 잘못하면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할 것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공유하려는 준비 방법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심각한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340명의 노인 환자들을 추적한 3년간의 임상시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핵심은 발효와 특정 가열 과정의 조합으로 악화된 소화기관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더 작은 펩타이드로 계란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기농 계란이 필요합니다. 일반 계란이 아닙니다. 슈퍼마켓에서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반 달걀에는 발효 과정을 방해하는 항생제 잔여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동네 시장에 가서 자연 방사 달걀을 구하세요. 하루에 2개씩 필요합니다. 달걀 2개를 유리 용기에 깨뜨려 넣으세요. 생 사과 식초 저온 살균하지 않은 것으로 정확히 3큰술을 넣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식초의 초산이 달걀 껍데기에 칼슘을 분해하기 시작하고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밀폐된 뚜껑이 아닌 통기성 있는 천으로 용기를 덮으세요. 실온의 어두운 찬장에 정확히 72시간 동안 보관하세요. 이 3일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식초가 달걀 껍데기를 완전히 녹여서 달걀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만 남게 됩니다. 단백질은 부분적으로 발효되면서 관절의 염증을 특별히 타겟하는 생리활성 펩타이드를 만들어냅니다. 이 펩타이드들이 몸에서 활액을 더 많이 생성하도록 자극합니다. 활액은 관절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윤활제입니다. 72시간 후에 얇은 막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세요. 달걀이 이제 부풀어 오르고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찔러서 내용물을 그릇에 흘려보내세요. 질감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의 젤 같을 겁니다. 이게 바로 원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중요한 가열 단계가 옵니다. 발효된 달걀 혼합물을 작은 냄비에 부으세요. 미지근한 물 1컵을 넣으세요.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로 가열하세요. 끓이면 안 됩니다. 온도를 섭씨 7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온도계가 있으면 사용하세요. 높은 열은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치료 펩타이드를 파괴합니다. 정확히 8분 동안 계속 저으세요. 혼합물이 약간 걸쭉해질 것입니다. 묽은 커스터드처럼요. 즉시 불에서 내리세요. 5분 동안 식혀서 뜨겁지 않고 따뜻한 상태로 만드세요. 아침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전체를 드세요. 왜 아침이냐고요? 깨어날 때 코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데 코티솔이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치료용 달걀 혼합물에는 특히 관절의 코티솔 활동을 조절하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시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후나 저녁에 먹으면 효과가 30%밖에 안 됩니다. 이걸 마신 후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40분 안에 그 펩타이드들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염증이 생긴 관절 조직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연골의 휴면 중인 줄기세포를 활성화합니다. 네, 나이가 들어도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줄기세포가 여전히 있습니다. 단지 만성 염증이 그것들을 억제하고 있어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줄기세포가 새로운 콜라겐 섬유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달아온 연골이 마침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펩타이드들이 관절낭에 신호를 보내서 2주 안에 활액 생성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용 달걀을 준비해 놓고 하루 종일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어서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키는 겁니다. 이 치료를 하는 동안 3가지 음식을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흰 설탕 안 됩니다. 정제된 밀가루 안 됩니다. 식용유에 튀긴 음식 안 됩니다. 이 3가지 음식이 치유 효과를 압도하는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대신 치료용 달걀과 함께 하루 종일 이런 음식을 드세요. 달걀 먹고 30분 후 아침으로 찐 고구마, 점심으로 구운 고등어와 데친 시금치, 저녁으로 버섯 두부찌개. 이런 음식들에는 항염증 효과를 300% 증폭시키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결과가 보일까요? 지금 가장 아픈 관절을 만져보세요. 매일 먹고 17일 안에 그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제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봐왔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걸 완전히 망치는 부분입니다. 제 준비 방법을 완벽하게 따르고 정확히 맞는 시간에 발효 달걀 혼합물을 먹을 수 있지만 이런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라도 하면 전혀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23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왔고
사람들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가 달걀 준비 자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먹기 바로 전후에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치료용 달걀 혼합물을 먹고 30분 안에 찬물을 마시면 한 겸증 효과의 90%를 방금 파괴한 겁니다. 찬물이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정 화합물이 혈류로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연골 재생을 타겟하는 발효 단백질이 그냥 몸을 통과해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환자들이 2주 후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도 돌아왔을 때 제 병원에서 관찰한 것입니다. 그들의 일과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을 때 모두가 식사와 함께 또는 바로 후에 찬물을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온물은 괜찮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은 여기서저깁니다. 필요하면 적어두세요. 발효 달걀 혼합물을 먹기 30분 전에 찬 음료 안 됩니다. 먹고 나서 1시간 동안 찬 음료 안 됩니다. 이 한 가지 규칙이 여러분이 안도감을 경험하느냐, 시간을 낭비하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시간과 관련이 있고 너무 불필요해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준비물을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합니다. 일반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오후 간식으로도 안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20분 안에 이 발효 달걀 혼합물을 준비해서 먹으세요. 왜냐고요? 소화 시스템이 완전히 비어있고 이른 아침에 코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져 있을 때 이런 치료 화합물을 흡수하는 몸의 능력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사는 74세 이씨 환자가 있었는데 제 준비 방법의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따랐지만 점심 후 오후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3주 후에 좌절하고 화가 나서 돌아와서 이 의사 방법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몇 시에 드세요? 그녀가 오후 중반에 제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즉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시 시도해 보시되 이번에는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만 드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5주 후에 그분은 지팡이 없이 걸어서 돌아오셨습니다. 차이는 계란 조리법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결과를 망치는 세 번째 실수가 있는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발효 계란 혼합물을 섭취한 후 3시간 이내에 가공 설탕을 먹으면 안 됩니다. 단 빵도 안 되고 설탕 든 커피도 안 되고 설탕이 첨가된 과일 주스도 안 됩니다. 천연 과일은 소량이면 괜찮지만 정제된 설탕이 든 것은 인슐린 반응을 일으켜 우리가 활성화하려는 한겸증 경로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설탕은 염증을 만듭니다. 우리는 염증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들이 이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고 말할 때 저는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찬물을 마셨습니까? 아침 공복에 드셨습니까? 그 후 3시간 동안 가공 설탕을 피하셨습니까? 23년 동안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고도 개선을 경험하지 못한 환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문제는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실행입니다. 보완식품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침에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우유를 마시고 계십니다. 발효 계란 요법을 시작할 때 이것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칼슘은 발효 계란에서 필요한 특정 아미노산 화합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저녁에 아침 계란 섭취 후 최소 8시간 후에 칼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는 안 됩니다. 시간상으로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이러한 실수들은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규칙을 정확히 따르면 관절 통증 완화를 위한 최상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극적인 완화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일반 계란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준비 기술입니다. 제가 이제 나눌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발견한 방법은 단순히 계란을 다르게 조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란을 관절 염증을 특별히 겨냥한 약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효 계란 물 방법이라고 부르며 서울에 있는 제 진료소에서 6주 이내의 관절 통증을 70% 이상 줄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선한 계란 3개를 가져오십시오. 2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닙니다. 3개의 계란은 여러분의 체중에 필요한 정확한 양의 화합물과 시스테인을 제공합니다. 이 계란들을 정확히 9분 동안 삶으십시오. 반숙도 아니고 노른자가 녹색이 될 정도로 완숙도 아닙니다. 9분은 염증이 있는 관절이 흡수할 수 있는 완벽한 단백질 구조를 만듭니다. 삶은 후 즉시 계란을 얼음물에 5분 동안 담그십시오. 이 급격한 온도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손상된 연골에 영양소를 생체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단백질 사슬의 미세 균열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그들은 계란을 자연스럽게 식힙니다. 이것이 그들이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한겸증 화합물을 활성화하는 발효 단계가 옵니다. 계란 껍질을 벗기고 유리 용기에 넣으십시오. 미지근한 물 2컵, 사과 식초 1큰술, 천일염 반 작은 술을 추가하십시오. 식초는 병 바닥에 모균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발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밀봉하고 정확히 18시간 동안 실온에 두십시오. 냉장고가 아닙니다. 20도에서 24도 사이의 실온은 유익한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계란 단백질을 관절에게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직접 억제하는 펩타이드로 분해할 수 있게 합니다. 18시간 후 물이 약간 흐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림은 변환이 완료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계란이 치유 화합물을 물에 방출했습니다. 제 환자들 중 일부는 이것이 계란이 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흐림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발효 계란 물의 절반을 마십니다. 그런 다음 계란 1개 반을 드십니다. 나머지 물과 계란은 다음날 아침을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2일마다 신선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음식 30분 전이라는 것은 공복 상태가 다른 영양소와의 경쟁 없이 한겸증 펩타이드를 혈류로 직접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 식사를 먼저 하면 치료 효과의 60%를 잃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74세의 이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2번 멈추지 않고는 계단 한 층도 오를 수 없어서 제 진료소에 오셨습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심지어 비싼 줄기세포 주사까지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 정확한 발효 계란 요법에 넣기었습니다. 3주 이내에 그분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난간을 한 번도 잡지 않고 딸의 아파트까지 4층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후속 검사에서 염증 지표가 62% 감소했습니다. 영상 촬영에서 연골이 재생의 징후를 보여 저조차 놀랐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인의 관절 통증은 단순히 연골이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만성 염증에 관한 것입니다. 발효 계란 물은 세포 수준에서 염증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특정 아미노산 조합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온도, 시간, 발효 기간. 각각의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첫 번째 것을 준비하십시오. 내일 아침 제 환자들에게 삶을 되찾아준 요법을 시작하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계란 먹는 것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삶아서 먹으면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란을 준비하면 관절 치유 성분의 70%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웃분이 매일 계란 3개를 먹는데도
여전히 절뚝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 한 가지 실수 때문이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밀은 특정 온도 조절 방법과 결합된 발효 과정에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입 날짜로부터 정확히 5일에서 7일 된 계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선한 계란도 아니고 오래된 계란도 아닙니다. 5일에서 7일입니다. 왜일까요? 이 기간 동안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분해되기 시작하여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계란은 단백질 사슬이 너무 촘촘합니다. 손상된 관절이 절실히 필요한 성분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 계란들을 절대 일반 물에 삶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삶기 전에 물에 3가지 특정 재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사과식초 1큰술, 천일염 1작은술, 강황 가루 반 작은술입니다. 이 3가지 재료가 함께 작용하여 흰자의 황화합물을 활성화하고 노른자에 숨겨진 한겸증 성분을 방출합니다. 이 활성화 과정 없이는 그냥 일반 계란을 먹는 것입니다. 이 과정과 함께라면 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온도와 시간이 정확해야 합니다. 물을 완전히 끓인 다음 중불로 줄입니다.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고 정확히 11분간 삶습니다. 10분도 아니고 12분도 아닙니다. 11분입니다. 이 정확한 조리 시간에 단백질이 생체 이용 가능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연고를 재건하고 활액 생성을 증가시키는 화합물이 방출되지만 과도한 조리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11분 후 즉시 계란을 얼음물로 옮겨 정확히 3분간 담급니다. 이 충격 과정이 활성 화합물을 고정시킵니다. 넷째, 발효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계란들을 즉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껍질을 벗긴 계란을 유리 용기에 담습니다. 얇게 썬 생강과 으깬 마늘 3쪽을 추가하고 삶았던 식초물을 식혀서 모든 것을 덮습니다. 이 용기를 밀봉하여 정확히 24시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이 시간 동안 약한 발효 과정이 일어납니다. 산성 환경이 남아있는 복잡한 단백질을 펩타이드로 분해하여 신체가 관절 공간으로 직접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발견했을 때 환자에게 권하기 전에 제 자신에게 먼저 시험해 보았습니다. 2주 안에 60대 의사로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제 무릎의 뻣뻣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계단을 난간을 잡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제 증거였습니다. 이제 섭취 방법도 준비 방법만큼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준비된 계란 1개를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천천히 씹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타액에는 흡수 과정을 즉시 시작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먹은 직후 레몬 반 개의 즙을 넣은 따뜻한 물 1잔을 마십니다. 이것이 소화 시스템을 알칼리화하고 한겸증 화합물을 혈류로 직접 운반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안 됩니다. 준비된 계란의 최대 보관 시간은 3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활성 화합물이 분해됩니다. 3일마다 새로운 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릎 치환 수술을 피할 가치가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계란을 먹는 첫 주 동안 일부 사람들은 가벼운 소화 조정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신체가 관절 조직에서 수년간 축적된 염증성 노폐물을 해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이것은 5일에서 7일 이내에 지나가고 그 후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제 최대 관절 치유를 위해 이 치료용 계란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섭취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황금 시간 정보입니다. 먼저, 매일 아침 정확히 신선한 계란 2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3개도 아닙니다. 정확히 2개의 계란입니다. 한겸증 화합물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란을 정확히 7분간 삶습니다. 반숙도 아니고 완숙도 아닙니다. 7분이 손상된 연골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완벽한 단백질 구조를 만듭니다. 계란이 삶아지는 동안 발효된 된장 한 큰술을 준비하여 미지근한 물 반 컵과 섞습니다. 온도는 1000 정도인 미지근해야 합니다. 찬물은 흡수를 차단합니다. 뜨거운 물은 유익한 박테리아를 파괴합니다. 7분 후 즉시 계란을 찬물에 30초간 식힌 다음 껍질을 벗깁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부분이 나옵니다. 두 계란을 포크로 완전히 으깹니다. 통째로 먹지 마세요. 으깨면 단백질 사슬이 염증이 있는 관절이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됩니다. 으깬 계란을 발효된 된장물에 직접 섞고 5분 이내에 이 혼합물을 섭취합니다. 발효 박테리아가 둘 다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계란 단백질과 만나야 합니다. 이 조합이 신체의 연골 재생 반응을 유발합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공복에 이 준비물을 드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아침에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고 이때 염증이 관절을 가장 공격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발효 혼합물이 더 많은 연골을 손상시키기 전에 이 염증 연쇄 반응을 차단합니다. 하루 중 늦게 먹으면 황금 시간을 이미 놓친 것입니다. 최소 90일 연속으로 매일 아침 이것을 하세요. 80일도 아니고 기억날 때도 아닙니다. 90일 연속입니다. 이것이 신체가 활액을 재건하고 관절 연골의 미세 파열을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결과를 망치는 중요한 실수들입니다. 이 혼합물을 커피나 차와 함께 먹는 것을 멈추세요. 탄닌이 단백질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최소 1시간을 기다리세요. 또한 이 준비물에 소금이나 설탕을 절대 추가하지 마세요. 둘 다 염증을 증가시키고 한겸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망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섭취한 직후에 운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이 성분들을 소화하고 관절로 보내는데 45분이 필요합니다.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양소가 손상된 연골 대신 근육으로 가버립니다. 여기 서울에 계신 한 환자분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혜 씨는 74세였고 3번 쉬지 않고는 아파트 계단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8년간 심한 무릎 통증을 겪으셨죠? 정확히 이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30일 후 쉬지 않고 한 층을 오르셨습니다. 60일 후 아침 경직이 사라졌습니다. 90일 후 시장까지 걸어가서 장을 들고 집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에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진통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연골 재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통증의 근원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루는 매일이 영원히 잃어버리는 연골입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내일부터 내 관절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적어주세요. 이것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가족 중 60세 이상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님, 이모, 고모, 삼촌들. 그분들은 지금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휠체어 신세가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동성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즉시 행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관절 통증이 있을 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3가지 음식을 공개하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치료용 달걀 레시피를 언제 준비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어느 식사에 포함시키실 건가요? 여러분의 관절 건강 여정이 궁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강 방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하실 겁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